안녕하세요. 메리트 옥션의 도현철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 금요일이네요. 자, 오늘부터는 그 부동산 경매 입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이런 주제로 몇 가지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가 간단하게 볼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다수의 투자를 해본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경매의 상식 또는 지식이라고 할 만한 소재들을 몇 가지 선별해서 꾸준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소재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잘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더 섬세하게 제가 그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미리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부동산 경매 입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이행강제금 편입니다. 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구조, 설비의 기준, 용도 등을 정하여 대지나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관련법, 명령, 처분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게 된다. 여기에서 관련법이라고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건축법, 농지법, 주택법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부가 징수하고 위반자에게 심리적으로 금전적으로 압박을 함으로써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금전적으로 압박하면 그만한 효과를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심적인 굉장한 압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행강제금의 특성입니다. 1번,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여기서 상당한 이행기간이라고 하면 위반 내용에 따라서 수개월에 달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처럼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2번, 벌금과 과태료 동시 처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3번, 행정대집행까지도 가능하다. 즉 국가가 철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이제 벌금이나 과태료처럼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 부과하는 것은 만약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한 번 내고 한 번 내고도 수익성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뭐 위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에 전혀 우리가 뭐 주저를 하지 않겠죠. 따라서 꾸준하게 계속적 반복적 부과를 함으로써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성을 갖고 있다. 네. 그 다음에 부과의 구체 사유와 이행강제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네 가지네요. 무신고 건축을 한 경우, 건폐율을 초과해서 건축한 경우, 용적률을 초과해서 건축한 경우,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자, 무신고 건축의 경우는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50%에다가 위반 면적에 또 70을 곱해서 이행강제금을 산정한다. 그 다음에 건폐율 초과 같은 경우는 건폐율은 뭐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로서 수평적인 개념이죠.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로서 수직적인 개념이고요. 이 두 가지는요, 도시지역이냐, 관리지역이냐, 농림지역이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냐에 따라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검색해서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랬을 때 위반 면적에다가 80, 90 이렇게 곱해서 산정한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의 경우는 굉장히 엄중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시가표준액이란 무엇인지 잠깐 그 참고차 말씀드리면요.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책정할 시
정부가 기준을 정해 설정한 금액을 우리가 시가 표준액이라 한다. 우리가 그 관심 있는 혹은 보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에 대해서 알려면은요, 위텍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텍스에 접속하시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타. 자, 위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의 경우는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10%, 아까는 50%였죠?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위반 사항 4가지 외에는 여기에 해당하게 이행강제금이 산정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매수한 부동산은 건축한 이후에 매수한 후발적인 투자인 거죠. 그래서 후발적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아래 내용, 기타 내용에 해당하는, 즉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군요. 자, 부과 횟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가권자의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으로,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 범위 내에 2회에 한하여, 1년에 2회에 한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한다. 자,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그러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얄짤없이 징수한다. 감액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이죠. 단, 지하나 옥탑, 옥상의 바닥 면적은 제외한 값입니다.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의 기준이 세대 면적의 기준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이 경우에는 5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고, 총 부과 횟수는 5회 범위 이내에서 당해 지자체의 조례로 5회, 총 5회 이내에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최대가 5회 이내이다. 뭐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가중부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이렇게 위반한 경우에는, 여기서 상습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3년 이내에 2회 이상을 위반한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래 이행강제금의 50%를 추가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방 3개짜리 다세대를 원룸 3개로 개변조를 해가지고 월세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위반한 경우가 해당되겠죠.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위반 건축물로서 낙인이 찍혀 있네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대지의 위치, 그 다음에 집원, 그 다음에 도료명 주소가 나와 있고요. 해당 호수가 105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내용을 보면 전유 부분, 다른 말로 쉽게 우리가 전용 면적 전용 부분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래는 공용 부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전용 부분 105호니까 1층 철근 콘크리트 조로 철근과 콘크리트를 배합해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용도는 연립주택이다. 연립주택이고 해당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51.66제곱미터에 해당한다 얘기죠.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요겁니다. 용도. 굉장히 중요하죠. 가끔 보면 이거가 이제 사무실, 점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황에는 다세대 형태로 주거용으로 개변조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죠. 1번 부분에 언급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전용 부분에 대한 내용과 공용 부분의 내용이 있는데요. 공용 부분, 이 105가 갖는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용도, 이런 것, 면적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전체 지금 전유와 공용 부분에 대한 면적을 모두 합산하면 이게 분양 면적이 되는 것이죠. 참고하시고요.
현재 소유자는 지금 누구고, 주민번호는 어떻게 돼 있고, 어디에 지금 전입신고되어 있어 살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네요. 두 번째 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그냥 뭐 읽어보시고요. 좌측 하단에 보면 주택가에서 언제 위반 건축물을 표기했는지, 그 위반한 내용은 1층의 렉산, 그 다음에 샤시 약 4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군요. 그래서 렉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축 자재입니다. 그래서 이 렉산 한번 그 사진을 보면서 한번 말씀 볼게요. 금방 아실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렉산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렉산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샤시고요. 이게 이제 약 4제곱미터 정도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렉산이 뭐 태양광선이나 뭐 어떤 비나 눈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죠. 이렇게 생긴 겁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한다. 상당한 이행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개월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2, 3개월 정도 정하여 그 시정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처럼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반복 부과한다라고 살펴봤었죠. 따라서 상당 기간, 이행 기간이 정하여 이렇게 계속적 반복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입찰 전에 이미 우리가 매수하려고 하는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로서 이행 강제, 이행 명령,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음을 우리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너무 뭐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는 뭐 정부24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무료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죠. 열람도 해볼 수 있고요, 당연히. 그 인터넷으로만 무료일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반한 내용과 이행 강제 금액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 아까 언급드린 대로 사무실이 용도인데 실제로 현황은 뭐 주거용으로 개변조 되어 있을 경우 우리가 이게 다세대나 뭐 연립주택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매수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부담하다 보니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4배 이상의 취득세 부담을 부담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우리가 반드시 잘 살펴보고 우리가 건축물 같은 경우 매수할 때는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처분 용이성에 대해서도 뭐 우리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겠죠. 뭐 원래 그 사무실인데 주거용으로 꾸며져 있다면 다시 원상 회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제값에 아주 쉽게 잘 팔리겠습니까? 그죠? 처분 용이성이 다소 떨어지겠죠. 따라서 수익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유의할 점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첫 번째 주제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요, 우리가 부동산 경매에 입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이란 주제로 다른 소재, 여러 가지 유익한 소재를 제가 선별해가지고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